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가격이 아주 아주 많이 떨어져요. 인건비가 줄어들고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탕약하고 캡슐약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 처방해 드린 분이 있고, 그다음 알약하고 캡슐약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두 가지로 갈 거예요. 비용은 기존에 탕약하던 방법은 64만 원인데 이 알약하고 캡슐약을 가져가게 되면은 40만 원, 40만 원 맞죠? 예,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시는 분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단위로 기존엔 처방했었는데 보름 단위로도 처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주머니에 다들 돈이 너무 없어서 큰돈 목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분은 절대로 입원하지 마시고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단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실 필요도 없고요. 건강은 보너스로 챙기고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주 2, 3회씩 맥주 2캔씩 먹으며 모임이나 건덕지가 생기면 항상 주량을 넘게 마시고는 필름이 끊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음주 횟수라든가 주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단지 주량이 약하신 분인데 술이 필름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다음 남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놓고 필름 끊어진 상태에 사는 거죠. 정작 저는 기억을 못하니 옆에서 남편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제 인생 하나 망치고 남들에게 패 끼치는 걸 알면서도 줄이겠다 끊겠다 말만 번지를 합니다. 이제는 저랑 있는 걸 선택해준 남편에게 스트레스도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아 술을 곧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자기가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고요. 원래 술 음주 횟수라든가 주량도 원래 약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살짝 발을 살짝 담그신 상태거든요. 뭐 아주 심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살짝 발을 담그신 상태예요. 알코올 중독 3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넘어갈까 말까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느낌으로 술을 마시는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저도 이해가 돼요. 저는 뭐랄까 그 동네에 어떤 의사 친구가 하나 생겼었는데 뭐 원래 모르던 친구였는데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인 걸 모르고 그 친구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당구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값 내기를 하자 하더라고요. 당구를 한참 못 치는 친구인데도 계속 내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은 제가 계속 이기면서 뭐 밥 얻어 먹었죠.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다시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자리에서. 저는 원래 술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먹더니 처음엔 그랬어요. 너는 바다만 나 안 먹어도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쯤 지나가니까 제가 안 먹을 수 있나요? 야, 그래도 한 달쯤 지났는데 한 잔은 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때 한 잔 마시고 또 한 두 달 지나면 두 잔 마시고 또 석 달 마시다 보니까 반병.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소주 한 병을 마시더라고요. 저 원래 소주 한 병 마시면 다음날 일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만큼 술이 약해서 안 봤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일주일에 처음에는 한 번씩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한 네 번, 다섯 번 만나서 당구 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 제가 반년 만에 소주 한 병을 넘게 먹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분처럼 문제가 생겼었어요. 마셨다 하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2차, 3차 돌아다니고 입가심 한다고 맥주집 가서 맥주 한 두 병 정도 더 마시고 혼자 비틀비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6개월 전만 이 친구 만나기 전에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질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것도 맥주 뭐 한 두 병 정도? 술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뭐 몸에 안 받으니까 싫어해서 안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년 만에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시고 한 병을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맥주 한두 병 정도 펍에 가가지고 더 마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입간판 걷어차기도 하고 괜히 소리도 빽빽 지르고 싸움하면 다 이길 것 같고 뭐든지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요. 6개월 만에 그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분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제가 한참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저희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술 그만 먹으라는 잔소리를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남들은 나보다 더한데 뭐 내가 뭐 언제 뭐 몇십 년 살면서 술 먹고 실수한 적도 술을 마신 적도 없던 사람인데 뭐 이번에 좀 술 좀 마시고 조금 뭐 필름 끊어지고 실수해 뭐 큰 실수도 아니고 필름 끊어진 정도인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앞뒤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에 이만큼 허리춤까지 들어가서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비틀비틀했던 기억만 잠깐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앞뒤를 맞춰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바다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제가 이만큼 들어가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뭐 그랬답니다. 근데 거기서 살짝 비틀거려서 넘어져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 두 모금 마시면 죽습니다. 꿀떡꿀떡하고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 근데 누가 옆에서 바로 있었으면 건져내겠지만 다들 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모르지. 그래서 빠져 죽는 겁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런 일주일 전에 서울에 있는 모 의사가 서울에 사는 의사가 강릉에 놀러 왔다가 친구들하고 트라이포트에서 술을 먹다가 안주가 떨어졌는데 안주 떨어져서 안주 구하러 간다고 트라이포트로 뛰어내렸답니다. 자기가 물고기 잡아오겠다고 회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죽은 사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 꼴처럼 될 뻔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뉴스에서 그걸 보고 나서 미친놈 별로 할 짓도 없다. 어떻게 거기서 안주 구하러 뛰어내린다 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바다에 가서 그랬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고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진짜로. 아마 그 의사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저도 그 꼴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뭐 기억이 나야지. 앞뒤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만 살짝 기억나는데. 예, 이분도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건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깨달으신 거거든요. 저도 역시 그때 이후로 술을 끄는 겁니다. 지금은 뭐 술 마셔봐야 한 달에 맥주 하나 마실까 말까? 물론 저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기 때문에 발을 살짝 담글까 말까 하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도 조절은 됩니다. 마셔도 조절은 됩니다만은 이분도 지금 발을 빼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서 여기서 본인이 뭐라 했냐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입원을 해야 되냐 물었는데 입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흉기난동이라든가 방화, 성폭행 같은 게 우려되는 경우는 아셔야 되지만 이분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원 치료로 가능한 경우라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분은 원주에 사시나 봐요. 원주 그다음에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요. 약물 치료는 양약에서는 약이 없습니다. 해독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이거 유전병이에요. 대물림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 체질병입니다. 무슨 체질이냐면 술이 몸에 안 받는 사람들. 알코올이 들어온 몸에서 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바로 그렇고 이분이 바로 그런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억지로 참고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주량을 늘려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6개월 만에 그럴 뻔했고 이분은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주 2, 3회밖에 안 먹었어요. 맥주 2캔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거의 안 먹는 분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유전적으로 알코올이 과민 부작용을 일으켜서 뇌가 빨리 헷가닥 망가지는 유전적인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술을 끊기만 하면 되십니다. 지금 보면 갈망감과 금단 현상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고 단지 술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러실 텐데요. 그다음 본인이 자신의 주량과 음주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술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술에 좀 세졌기 때문에 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 수 있게 되어서 좋아. 그냥 이 정도일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냥 술 그 자체가 좋고 술 안 마시면 막 힘들고 그런 갈망감과 금단 현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내가 술 마시는 양이 늘어났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술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술 먹다가 도망치는 게 일이었거든요. 빨리 집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는 밤 12시, 1시까지도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 재미에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안 돼요.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속지 말고 뭐 물론 재밌긴 해요. 근데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건 알러지거든요. 알러지이기 때문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뇌가 지금 알코올에 쩔어 있는 상태, 쩔어 가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한 2달 정도만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그냥 왜 줄이면 안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줄이라고 하는데 왜 원장님은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배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들도 줄이라 줄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병원 의사분들이 줄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은 평생 재발을 반복하다가 점점 악화되다가 병원 수익을 많이 올려주고 하늘나라 가라는 뜻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무슨 중독하는 모든 질병은 줄이는 게 안 돼요. 줄여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중독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조절이 되고 줄여지는데 그게 무슨 중독자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독은 한 번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낫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기타 게임 중독, 뭔 중독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건 완치가 안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끊을 수는 있어요. 끊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다시 시작해서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처럼 다시 마셔도 적당히 조절하고 남들처럼 게임 적당히 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도박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돼요. 하지만 적당히 하는 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바로 중독성 질병이에요. 그러니 천천히 줄이면서 끊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계속 재발을 반복하고 점점 악화되어서 우리 병원 수익을 높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변에서 의지로 천천히 줄이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의 말은 귀 닫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독제를 통해서 몸에서 뇌 속에 쩔어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마셔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은 알코올 유전증, 알코올 중독증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 알코올 중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긴가민가. 그냥 술주정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하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당장 술을 끊으시고 평생 술을 끊는 것도 아주 좋으신데 뭐 어쩌다가 맥주 하나 정도 마신다 해서 뭐 또 필름이 끊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독제를 복용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나시면 일단 빼고 나면은 괜찮아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제 입원 아니 저기 입원하지 마세요. 입원한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입원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또 다른 정신질환자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 아주 안 좋은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교화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한 기술들을 배워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가족을 속이는 방법, 정신과에서 탈출하는 방법, 의사를 속이는 방법, 술을 몰래 마시는 방법,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더 심해져요. 이분은 입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유튜브, 특히 유튜브를 매일매일 좀 보세요. 그리고 단주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고요. 이분은 한 달 치료하면 한 달에서 길면 2달 치료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저희 한의원에서 탕약하고 캡슐약을 두 가지를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이 탕약이 약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 캡슐도 많이 올랐는데 탕약에 들어가는 약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약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면 탕약을 저희 한의원에서 일일이 다려서 하면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약재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공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다려가지고 알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인건비가 줄어들고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탕약하고 캡슐약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 처방해드린 분이 있고, 그다음 알약하고 캡슐약 이렇게 처방하시는 두 가지로 갈 거예요. 비용은 기존에 탕약 하던 방법은 64만 원인데 이 알약하고 캡슐약을 가져가게 되면은 40만 원, 40만 원 맞죠? 예,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시는 분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단위로 기존엔 처방했었는데 보름 단위로도 처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주머니에 다들 돈이 너무 없어서 큰돈, 목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